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매거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 시간은 음향과 관련된 또 아니면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팬텀 파워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귀중한 음향 장비를 어떻게 보면 고장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파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향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48V 팬텀 파워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키포인트 첫 번째 무엇이냐면 팬텀 파워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어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에서 팬텀 파워가 공급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장비 같은 경우는 믹서인데 믹서에서도 각 채널별로 팬텀 파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팬텀 파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번부터 8번까지는 팬텀 파워가 들어가고요. 9번부터 나머지 16번 채널까지는 팬텀 파워가 안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음향 장비의 팬텀 파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꼭 명심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콘덴서 마이크를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콘덴서 마이크를 케이블하고 커넥터를 연결을 할 때 보통 뮤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채널의 뮤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커넥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빼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팬텀 파워를 쓰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뮤트를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팬텀 파워의 버튼을 좀 빼고 그 다음에 마이크하고 케이블, 커넥터를 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장비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넥팅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지난번에 제가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밸런스 타입과 언밸런스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밸런스 타입의 마이크 케이블과 커넥터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것은 꼭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팬텀 파워를 쓰는 커넥터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타입의 커넥터와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이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55잭을 팬텀 파워로 연결을 해가지고 꽂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면 55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팁 같은 경우가 2번 단자,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링 부분이 마이너스 단자고요. 끝에 있는 슬리브 영역이 그라운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팬텀 파워 같은 경우는 2번과 3번에다가 동일한 파워를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는 이제 상쇄가 돼서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2번과 3번에는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넥터를 집어넣을 때 2번 살아있는 전기가 집어넣으면서 그라운드를 거쳐서 다시 단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55 커넥터로 팬텀 파워를 동작하게끔 하는 단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영역이고요. 좀 디테일한 영역이니까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뭐 다음에 또 보셔도 되고요. 되도록이면은 이론적인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음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팬텀 파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게요. 팬텀 파워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파워 같은 경우에는 220 전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팬텀 파워는 DC 전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AC 전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벽에, 집에 있는 벽에 꽂아 있는 220 전원기를 교류 전기, AC 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AC 전기를 실질적인 장비를 구동하는 믹서가 됐든 컴퓨터가 전자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AC 전원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DC를 전환시켜서 사용을 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2V, 24V, 48V, 이런 5V, 뭐 이런 전기를 사용해서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바꾼 다음에 전자 장비를 사용한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왜 팬텀 파워를 쓰냐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음향 장비 같은 경우는 믹서를 예를 들면 믹서가 있어요. 근데 믹서가 있고 또한 저 먼 거리에 많은 전기 장비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콘덴서 마이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 멀리 있는 곳에 콘덴서 마이크가 10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해서 쓰는 마이크를 콘덴서 마이크라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배터리를 교체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전기를 공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별도의 전원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10개의 마이크에다가 별도의 전기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팬텀 파워는 뭐냐면 믹서 자체에서 실제적인 전자 장비, 음향 장비를 구동할 수 있는 48V의 전기를 각 개별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믹서에서요. 한 군데의 믹서에서 각 개별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48V 팬텀 파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텀 파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비는 음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덴서 마이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DI 박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전자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콘덴서라는 어떤 특정, 그러니까 전자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트랜지언트라든지 그 감도가 더 좋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콘덴서 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전자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격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온도, 습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콘덴서 마이크만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컨덴서 마이크에 전기를 공급하는 48V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팬텀 파워고요. DI 박스도 마찬가지죠. DI 박스의 용도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과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먼 거리에 전송하기 위해서 DI 박스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좀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먼 거리 전송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를 좀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임피던스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DI 박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의 대표적인 것이 키보드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연결을 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이제 DI 박스죠. 컨덴서 마이크에 연결을 하는 팬텀 파워의 공급원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고요. 오디오 믹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커스라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오인페라고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48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팬텀 파워를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48V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걸 뺐을 경우에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디오 믹서가 있겠죠. 오디오 믹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팬텀 파워, 지금 보시는 48이라고 써 있는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그 각 개별적인 마이크 채널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죠. 이 채널에다가 48V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아날로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뭉뚱거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디지털 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렴한 믹서라도 다 개별적으로 이제 팬텀 파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예전 것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좀 있었다라는 거여서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지금 XLR이라고 써 있는 건 캐논 커넥터를 표시를 한 거예요. 보통 마이크 커넥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마이크 커넥터를 잘 보시면은 세 개의 어떻게 발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세 개의 발이 지금 표시된 게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커넥터하고 케이블 작업을 할 때 그라운드를 1번 단자에다 연결을 하고요. 2번 단자는 핫 플러스 단자에다 연결을 하고요. 3번은 마이너스 콜드 단자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마이크 케이블하고 커넥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속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팬텀 파워, 믹서에서 팬텀 파워를 공급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잘 보시면은 48V DC라고 써 있는 거예요. DC 전원 48V가 공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2번과 3번에다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48V의 DC 전원이 2번과 3번에다가 공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DI 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덴서로 이제 회로가 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좀 변환하는 작업을 회로적으로 이제 변환을 시켰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표적인 팬텀 파워로 사용하는 음향 장비는 콘덴서 마이크하고 DI 박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리본 마이크라고 지금 보시는 이런 종류의 이제 리본 마이크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라디오 방송국 DJ라든지 라디오 방송 사회자 아니면 뭐 방송국 사회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저런 식의 타입의 이제 마이크를 리본 마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요즘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특성 자체는 약간 이제 고주파 영역,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조금 더 이제 부스트 시킨 어떤 효과가 나요. 좀 그러니까 리본 마이크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음향에서는 그쪽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이제 마이크인데 예전부터 사용했던 마이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많은 이제 외국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리본 마이크가 이상하게 팬텀 파워를 연결을 오래 쓰다 보면은 팬텀 파워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면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팬텀 파워, 그러니까 리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트랜스를 거쳐서 넘어간다는 거죠. 보통 DC 전원이라는 것 자체가 AC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가 이제 넘어가는데 DC 전원 같은 게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니 리본 마이크가 고장 날 이유가 없는데 왜 고장이 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그 리본 마이크를 연결을 하게 되면 팬텀 파워를 연결하게 되면 이게 불탄다, 뭐 해가지고, 그런 이제 오해 요소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팬텀 파워를 이제 연결을 할 때, 결속을 할 때, 파워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결속을 하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트랜지언트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픽 그치는 어떤 전기, 전압이 그 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압으로 인해서 코일에서 유기가 될 거고요. 그 유기된 코일에서 다시 반대편 2차 측에 있는 코일로 이제 전이가 될 거고요. 그 전이된 그 시그널이 특히 예민한 마이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장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예민한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팬텀 파워, 그러니까 결속하기 전에 먼저 이제 팬텀 파워를 빼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뮤트 버튼만 눌러가지고 연결을 한다라는 거는 좀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렇게 될 텐데 RCA 모델 44라는 모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코일로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 이제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는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팬텀 파워의 두 번째 대표적인 것이 이제 DI 박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향 장비에서 기타라든지 키보드 같은 그 소스를 저 멀리에 있는 믹서 쪽으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DI 박스를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선도는 아주 단순하죠. 기타 같은 경우는 인풋 집어넣고요. 그 인풋된 신호를 수루로 해가지고 앰프로 다시 돌려서 기타 앰프 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XLR 아웃을 통해 가지고 저 멀리 임피던스를 낮추는 거예요. 낮춘 다음에 저 멀리에 있는 믹서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제 믹서에서는 당연히 이제 앰프를 거쳐가지고 스피커로 통해가지고 소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성이죠. 그런데 DI 박스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팬텀 파워를 사용해서 쓰는 DI 박스가 있고요. 팬텀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DI 박스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팬텀 파워를 사용하는 DI 박스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오늘은 팬텀 파워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향 장비에 연결을 할 때는 꼭 뮤트만 누르고 이제 빼는 것이 아니라 팬텀 파워도 같이 빼고 뮤트 누르고 그 다음에 결속을 빼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넥터를 만들 때 언밸런스 타입으로 팬텀 파워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간혹 이제 55 커넥터를 이제 팬텀 파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건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것으로써 팬텀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 매거진 시간에는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